지금 강의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뇌출혈 확률 80% 이상으로 나오세요. 빨리 병원부터 가보세요. 그랬더니 갔더니 의사가 찍어보더니 세상에 터지기 직전에 너무 잘 오셨다. 여러분 옛날에도 일본 로봇이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상용화가 왜 안 되냐면요, 집에 데려와서 쓰려면 코딩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이 로봇이 과거의 로봇하고 뭐가 다른 거냐? 훈련을요 비디오로 보여주기만 하면 그걸 찍어서 흉내내는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코딩은 누가 해줘? LLM이. 이래서 LLM이 무서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사실 AI가 가져올 파급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건데, 이 작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라고 노벨상 받은 AI 전문가가 있으세요. 어디가 제일 많이 바뀔까 그랬더니 교육하고 의료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과외 선생님, 이분은 24시간 대기. 야, 나 인수분해를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럼 막 관련해서 필요한 영상, 학습법, 문제풀이까지 다 알려줘요. 언제까지? 내가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나의 호기심을 촉발시켜. 이거 하면 골드 50개 줄게. 그럼 만약 그런 연동을 해가지고 용돈도 나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들 게임하듯이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공부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분 호기심이 자극되면요 계속 취미가 공부가 될 수 있고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나는 음악에 관심 있어, 난 미술에 관심 있어, 체육에 관심 있어. 그럼 박사급 선생님이 그것과 관련된 진로 지도도 해주고 뭘 하면 잘 되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 근데 과외 선생님이 월 3만 원이야. 심지어 국가교육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90% 이상의 학부모와 90% 이상의 교사들이 초기 모델인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반대했어요. 나 그냥 골치 아프게 하지 마. 나 하던 대로 살게 해줘.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 핑계는 뭐를 댈까요? 부작용. 디지털 기기를 어릴 때부터 해주면 게임에 중독돼서 더 나빠진다. 수능이 하나도 도움 안 돼. 또 수능이야.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 고착화된 사회적 관성이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이게 갈 것처럼. AI도 보세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요 AI 닥터를 개발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거 작년 내내 테스트했어요. 훨씬 정확해요. 비용은 20%밖에 안 돼. 야, 그러면 이거 활용하면 훨씬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네. 여러분 어차피 다 못하고요, 동네 의원들만 딱 이걸로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면 감기인가 몸살인가 병원에 가죠. 그러면 그게 감기 몸살인지 아니면 간이 안 좋은 건지 더 큰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를 얘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요. 그럼 감기일 경우 주사 한 대 딱 맞고 오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얼마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냐? 80%의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동네에서 그 감기 진단 받는 데 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전체의 50%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건강에 대한 혜택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하죠. 심지어 얘네들은 이런 것도 해요. 당뇨병 환자 2만 명의 목소리를 녹음했대요. 그리고 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LLM, AI 보고 프로그램 짜라 그랬어. 목소리만 듣고 당뇨인지 아닌지 맞히는 프로그램. 정확도가 86% 이상 나왔다고 논문이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에 진짜 관련있는 건 폐, 심장, 뇌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죠. 여러분 제일 두렵죠? 그럼 개발해서 여기다 탑재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 야, 나 오늘 부산에 강의 있는데 몇 시에 출발하면 돼? 그랬더니 AI가 주인님 지금 강의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뇌출혈 확률 80% 이상으로 나오세요. 빨리 병원부터 가보세요. 그랬더니 갔더니 의사가 찍어보더니 세상에 터지기 직전에 너무 잘 오셨다. 아니 그게 미국에서 쏟아져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의 수입 보호를 위해서 안 쓸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이거 연구해야 되는데 미국은 수천 명의 닥터가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고요. 예산도 얼마 쓰냐? 과학기술 R&D 예산은 10배를 써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정원도 한 명 못 늘릴 것 같아. 그죠? 지난 1년간 AI 공부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인류 표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을 바꾸시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들어가 있는 막 티끌을 잡아내려고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는 거죠. 이 AI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안 퍼지는 분야가 없습니다. 피지컬 AI라고 이제 새롭게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거 자율주행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로봇 얘기하는 거 아니 옛날부터 있었잖아. 왜 달라졌느냐? 왜 피지컬 AI를 부르냐? 다 AI가 도입되면서요. 성능이 확 달라진 거예요. 원래 이거 있었습니다. 구글 웨이모 그래서 엄청난 센서 달고 미국의 대도시를 막 다녔어요. 여러분 작년에만 이거 550만 명이 타봤어요. 누구나 앱으로 예약하면 지금 미국 놀러 가시면 다 타실 수 있어요. 이게 안전하다는 게 증명되니까 이번엔 뉴욕까지 갔습니다. 이제 원래 캘리포니아만 있었는데 얘는요 일론 머스크는 뭘 하냐 10년 전부터 아예 야 사람이 코딩하지 마.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사람 하는 거 다 떼버리고요 40억 킬로미터의 주행 영상을 학습만 시켰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내놓은 게 FSD-12라는 새로운 서비스. 오늘 출근하는데 나는 핸들에 손 한 번도 안 댔음. 여러분 출근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가자 그리고 누워 피곤하다 뭐 이러고 있으면 회사에 주차까지 딱 해줘. 그런 영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그럴까요? 테슬라가 학습을 많이 한 지역. 그뿐인가요?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세계 최초로 무인 택시를 상용화해서 우한이라는 도시에 작년 400대, 올해는 1000대가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 쟤네는 상용화 했어요. 요금 받고 다 해요. 물론 웨이모도 돈 내야 되긴 합니다. 시범 서비스긴 하지만. 그리고 데이터까지 나왔어요. 이 전체 택시의 1.7%밖에 안 되는데 택시 기사 수입이요 20%가 줄었대요. 얘들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왜? 비용이 절반 이하입니다. 거기다 천천히 다니니까 사고도 안 나요. 사고 비율이요 일반 기사가 낸 거에 14분의 1 정도래요. 기술이 그만큼 그 사이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쟤네 10년 넘게 저거 했는데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근데 발표는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난 적이 없대. 누가 죽으면 쉬쉬하면서 인민을 위한 위대한 희생이다. 이러면 넘어가고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얘네가 AI 연구하기는 세상에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 왜 이래요? 지금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은 다 AI다라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6월 22일에 로봇택시, 무인택시를 드디어 론칭을 했죠. 앞으로 더 나갈 거예요. 그뿐인가요? 얘가 촉발시킨 게 뭐냐? 여기서 잘 훈련된 AI를 로봇에 탑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일본 로봇신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상용화가 왜 안 되냐면요. 집에 데려와서 쓰려면 코딩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이 로봇이 과거의 로봇하고 뭐가 다른 거냐? 여러분 훈련을요. 비디오로 보여주기만 하면 그걸 찍어서 흉내내는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코딩은 누가 해줘? LLM이요. 이래서 LLM이 무서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아까 보여준 스쿼팅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계란 짚는 거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 데려와. 자,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가 쫙 스캔을 해요. 내가 오늘 일할 공간은 여기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집 커피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커피 머신이랑 딱 해주면 얘가 다 녹화를 합니다. 물론 머리에 엄청난 AI 서버가 들어있으면 거기서 다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 그 기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상 찍은 걸 어디로 보내냐? 테슬라 본사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밤새도록 학습해서 얘가 잘 쓸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보내줘서 이렇게 한다. 앞으로 이걸 2028년까지 상용화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근데 집에 오는 건 사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그 전에 뭘 하냐? 공장에 보내서 이런 정해진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너 3번 창고 가서 이 박스 가져와. 그럼 얘가 이걸 보면서 3번 창고 가져가서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겠죠. 1년 내내 훈련하고요. 올해부터 100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럼 얘네만 있느냐? 이걸로 대표적인 게 피겨라고 있어요. 얘들은 아예 시작이 여기부터 상용하면 되겠다. 어디? 자동차 조립. 그래서 미국의 BMW 공장에서부터 세팅을 해놓고 훈련 1년 시키고 지금 들어가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한 미국 스타트업인데요. 작년 할로윈 대회 때 저거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일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드디어 미국 메타플랜트에 투입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아예 뭐라 그랬냐? 무려 3,500만 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런 단순 조립이나 저런 서비스 산업에 투입하겠다. 그러려면 목표가가 얼마냐?
목표가 500만 원입니다. 그럼 부품값이 싸져야 되죠. 그래서 이미 100조를 퍼부어서 부품회사 45만 개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어요, 중국이. 그리고 드디어 이런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올해 나온 겁니다. 잘 걸어 다니고 유니트리라고 지원이라는 놈인데 출시 가격이 얼마야? 16,000달러, 2천만 원. 손은 지금 되게 어렵죠. 손을 뭉툭하게 하고 다른 건 다 되는 걸 800만 원에 팔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럼 손 뭉툭한 거 어떻게 하면? 이거 이 정도면 손 하나 대충 넣어놓고 감자튀김, 닭튀김 이런 건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그런 것만 하게 하고 가격은 800만 원이야. 괜찮죠?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훈련이 다 되면 여러분 회사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로 채용을 합니다. 사장님 출근하셨습니까?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탕비실에 가서 타와. 손님 오면 차도 내오고 복사도 할 줄 알고 택배 이런 것도 밑에 들어가서 받아올 정도는 해요. 가격은 2천만 원, 월급은 없어요. 그럼 매력 있죠? 이게 더군다나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래서 이 로봇 시장도 각광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LLM이 있어서.